내일입니다. 네. 내일 17시 30분 이제 온두라스와 경기를 하죠. 다행히 정말 2차전 루마니아전에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지만 않으면 비교도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조 1, 2위를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요.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좀 내주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경기 일정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그리고 루마니아와 뉴질랜드가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경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데 골득실에서 우리가 크게 우위를 점하는 점이 그래.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아전 다득점은 정말 좋은 일이었고 그쵸. 이제 조별리그 결과가 모두 맞춰졌을 때 예. 우리가 또 좋은 위치에 선점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다득점의 소중함을 보다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안 지면 되고요. 근데 이긴 다음에 조 1위로 나가서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A조랑 붙잖아. 일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개최국이라는 어떤 이점도 있고 전력이 좋긴 합니다. 이 하즈메 감독이 네. 지금 성인 대표팀이랑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이번 본국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량으로 투입시켰거든요. 그죠? 뭐 한일전 나중에 붙게 되면 좋지만 구태여 그 토너먼트 일정을 우리가 어렵게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수월하게 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달의 수위권 최대한 근처까지 중결승.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중결승까지 일단 가놔야 되니까 네. 웬만하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면 좋겠고 이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A 대표팀과 같이 병행하면서 쭉 그 조직력을 그래. 맞추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전력이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이 올림픽의 스타트가 8강이잖아요. 네. 한 경기만 이기죠? 그러면 4강에서 저도 동메달 결정전이 있어. 그쵸. 그러니까 딱 그 생각으로 이제 2경기만 더 잡자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런던에서 그랬대. 진짜 딱 그 4강 마지노선만 일단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야씨 덕현이도 가가지고 덕현이한테 메달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야 자기 가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메달을 땄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직접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보여. 그래 메달 야 한번 뭐 그다음에 저기 덕인 선수는 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빌려와봐 좀 이래가지고 한번 보여줘 그러면 그래, 되잖아. 가능성이 있죠. 야, 선수들이 덕현이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빌려줄 것 같긴 한데 쌤 꺼지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 네, 우리 요원들 반응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대가를 받고 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좀 빌려오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메달을 꼭 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온두라스가 어떤 팀이냐? 우리가 먼저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골드컵과 올림픽이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맞아요. 온두라스는 북중미 국가인데 지금 북중미는 한창 골드컵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한테 크게 졌었던 온두라스 성인 대표팀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골드컵이 더 우선시해야 되는 대회가 맞아요. 그치? 그쪽 성인 대표팀이잖아. 그렇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병역 혜택이라는 아주 특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이제 선수들이 빡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 축구에 대해서 남미 몇 개 국가랑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즐게 많은 대회예요. 그렇죠. 즐겜 대회야 이거. 우리만 이제 그 병역이라는 특수 때문에 좀 더 크게 보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북중미 골드컵도 유로, 코파 아메리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시안컵처럼 대륙컵 대회이기 때문에 권위가 상당한 대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두라스의 인재들은 대부분 골드컵에 차출이 되어 있다. 여기 K리그로 치면 이제 헨리가 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길라르는 안 갔어요. 아길라르가 사실 그래서 인천 대 수원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역배가 터진 거 아니야. 인천이 잡았잖아요. 그쵸,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골드컵에서의 어떤 그 차출 그 엇갈림도 있었다. 그래도 한동안 코스타리카 대표팀도 꾹 갔을 정도로 아길라르도 기량이 우수한 그럼요. 선수죠. 아무튼 어쨌든 이 베스트 전력이 갖춰졌다 보기 힘듭니다. 와이드 카드로 막 성인 대표팀 선수도 뽑아서 쓰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단은 조금 전력 누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온두라스에게는 아픈 격이 있습니다. 직전 대회인 5년 전 리우올림픽 8강에서 0대1로 그때 패했었죠. 이 경기는 신태용 감독이 최근에 아무래도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여러 매체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온두라스전 얘기할 때마다 곱 씹어볼수록 아쉬운 경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배했고 기회도 많았지만 유독 좀 결정력이 불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아쉬운 탈락을 8강에서 경험하게 됐고요. 온두라스는 이번 대회에서 수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비 쪽에 어떤 변수가 있는 부분은 당장 루마니아전 자책골로 0대1 실점 패배 그리고 이후에 뉴질랜드전도 2실점을 하면서 이기긴 이겼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 쪽에서는 조금 불안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정도도 확인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두라스 그 전에 루마니아, 뉴질랜드도 그렇고 조별리그 올림픽 무대에서 조별리그에서는 이들의 전력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가 잘하면 이들 정도는 사실 이길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그럼요. 첫 번째 경기는 우리가 못했고 두 번째 경기는 그래도 올라와서 그리고 저쪽도 자멸해줬고 그 다음에
더 폼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네. 예, 좀 토너먼트 쪽에 집중을 더 하면서 거기에 컨디션을 좀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루마니아전에서 좋았던 부분은 네. 첫 번째는 확실히 경기 감각인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 네, 첫 번째 경기 그리고 그 이전의 평가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감각- 프랑스 아르헨이었나? 아르헨 프랑스였나? 아르헨 프랑스. 아르헨 프랑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로 첫 경기가 뉴질랜드 했고 뉴질랜드전. 그다음 루마니아까지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이 이번 루마니아전에서는 굉장히 좋았었죠. 맞아요. 압박을 통해서 좀 더 좁은 간격이 유지가 됐고 그러면서 압박에서의 어떤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측면의 속도 살리면서 엄원산 이동준을 동시에 기용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동준과 또 오른쪽 풀백 서령호가 있었던 오른쪽 라인. 맞아. 그리고 거기에 이동경까지 하면 울산 트리오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뭐 아직까지 폼이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원두재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우측에 이 미들라인까지 울산 4인방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 4인방의 어떤 활약. 근데 그 중에서 서령우와 이동준의 오른쪽 맞아요. 라인이 좋았어요. 확실히 빛났었고. 확실히 좋았어요. 반대편의 경우는 강윤성 선수가 강성 좋았어. 그렇죠. 정말 투지 있고 열심히 띄워주고 공격 시에 어떤 관여 능력까지 네.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강윤성은 지금 1, 2차전을 모두 뛰고 그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발목에 1차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던 김진야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바꿔주면서 전체적인 체력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왼쪽 풀백 강윤성의 기용은 자칫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역시나 권창훈 선수의 감각이 올라왔다는 거죠.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약간 중앙 미드필드로 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창훈이 중앙 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 차라리 우측에 배치를 해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왼발을 쓰는 게 권창훈의 장점이 좀 더 나오니까. 그렇죠. 약간 그 뒤에 보면 4-1-4-1 내지는 4-3-3에 나오면서 메잘라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권창훈이 제일 본인이 좀 잘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죠. 사하나의 중앙 미드필드로 네. 좋은 패스 능력을 좀 맞아요. 보여줬던 권창훈인데 엄원상이 아직 마무리해서 어떤 0점이 잘 잡힌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원상 대신 다시 윙포워드로 선발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사하나로 썼고 센터백 강화하고 난 다음에 3백으로 내려가면서 김지호가 들어가서 백스리도 써서 섰고요. 그래서 경기 중에 다양한 어떤 플랜을 소화했던 점은 일단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본 것 같아. 넣어서 이것도 바꿔보고 이강인 투입한 다음에 최전방에 놓으면서 공 소유하는 것도 좀 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때 경기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을 해야 되기 어.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테스트해봤던 점은 루마니아전에서 좋았던 소득으로 볼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좋았던 건 역시나 박지수와 정태욱의 센터백 라인. 박지수의 어떤 우리가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 전설이죠. 그 네. 논산의 어떤 주책남들에서의 네. 군대 얘기 그 텐션이 그대로 살아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나오는데 훈련소 갔다가 김천까지 갔다가 이제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쵸. 얘기해줬겠지. 뗀다. 네. 그다음에 박지수 선수가 원래 능력이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예측하면서 앞으로 탁 나가서 끊어지는 게 좋았지만 뭐 K리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박지수가 참 올해 어려운 애였어요. 불운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애였단 말이야. 여러모로 팔이 조금 항상 불운하게 그래, 작용했었어요. 참 여러 가지로 뭐 본인의 폼도 100%도 아니었고 좀 뭐가 안 따라주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절실한 느낌이 있을 거고 정태욱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운만 좀 따른다면 지금 올해 너무 불운해서 그렇지 박지수 경남 시절에 되게 잘했거든요. 아, 그럼요. 그 김종구 감독과 있을 그래. 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수한 박지수의 기량 그리고 든든한 정태욱까지 이 센터백 라인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부터 또 박지수가 공격 상황 때 보여줬던 그 기습적인 롱패스 있죠. 네. 빌드업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수 전환까지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 라인까지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루마니아전에선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요거를 살려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여전히 우려할 점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 부분을 점차 경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2경기 잡자. 네. 그 다음에 4강 가서 지더라도 한 경기가 더 있다 이렇게 가는 그림이 좋은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올려줘야 될 부분 역시 좀 이 생각나는 거는 저는 원두재 선수를 필두로 해서 뒤쪽에서 미스가 좀 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동경, 서령우, 이동준, 울산 라인이 다 네. 괜찮은데 아무래도 원두재 쪽이 네. 좀 지쳐있다는 느낌이 여전히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원두재가 우리가 알잖아 이 선수가 잘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좀 자신감 찾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원두재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삼선 라인의 재편이 조금 요구가 네. 되는 이 경기가 아닌가 싶고 온두라스가 아무래도 루마니아보다는 전력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두라스는
발기술이 좋습니다. 네. 이 팀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 수비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고 주전 수비수가 자막으로 지금 띄워져 있는데 이 선수가 장기 부상의 여파 때문에 지금 폼이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확실히 온두라스는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역시 이 선수들이 가진 발기술, 우리가 뭐 남미라든지 북중미 선수들 상대할 때마다 그 발기술과 어떤 재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부담스럽죠. 이거는 어느 국가에게나 다 맞아. 무기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면 우리가 루마니아전보다 수비에서의 부담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에서 실수가 줄여야 되고 그 중에서는 특히나 빌드업 실수를 줄여서 무리하게 우리가 흐름을 상대한테 내주는 그럴 상황이 리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후방뿐만이 아니라 전방에서도 이제 마음이 급한 타이밍이 지나갔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굳이 공간 쪽으로 내주는 것보다 발밑에 줘서 조금 더 플레이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려할 점은 결정력이 아닌가 싶어요. 황의조가 더 올라와줘야 됩니다. 맞아요. 원래 이 황의조. 선수의 결정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슈팅의 0점을 맞추는 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고립돼서 아예 공 자체나 여러 가지를 좀 플레이할 그렇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루마니아전에서는 이제 클리크 조정을 하면서 사실 좀 빗나간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침투는 했었고. 그래. 그거 이제 조절될 거라고 봅니다. 네, 1차전 끝나고 2차전에서 권창훈의 폼이 올랐듯이 그렇지. 이번에 황의조의 차례가 좀 되어주길 바라겠고. 저 하나 걱정되는 건 정성훈 선수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 정승원. 요쪽이 이제 월요일에도 이제 목적이 네.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거의 뭐 뻑 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죠. 네. 아무래도 나와서 기동력에 보탬이 확실히 되고 좋았거든. 공격적으로 숫자를 더해주는 어떤 옵션이 되어주는 게 정말 보탬이 많이 되는데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력은 우리가 비교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필요할 때 결정력이 따라야 그치. 비교도 유리한 상황의 여유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게 되는 맞아. 겁니다. 그래서 결정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의할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 투톱을 좀 들고 왔는데 이 투톱이 지금까지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벤구체와 마르티네즈의 투톱이거든요. 벤구체랑 더글라스 마르티네스. 이번 대회 슈팅을 진짜 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돼 난사. 골이 없어요. 어. 근데 골이 없어도 난사를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나 얻어 걸리면 그죠. 그러니까 쇠복으로 하나 딱 맞지 그러면 멘붕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외의 한 방을 우리한테 안길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투톱을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투톱이 지금 공간 찾아 들어가는 어떤 침투나 움직임, 위치 조심해야 선정 괜찮아 보이는데 0점만 안 잡혔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무리해서 또 빌드업 실수를 해서 굳이 안 줘도 될 흐름을 상대한테 그치. 내주게 되면 안 돼. 이런 투톱들한테 네. 좀 먹잇감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우리가 잘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세 타서 딱딱딱 저희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비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대표팀은 없겠어. 근데 있어. 근데 최대한 잘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얘기하자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덕현이가 뭐 어차피 이 새끼 뭐 지금 한두 달 정도 없는 동안에 형처럼 혼자 고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 2주 더 늦어진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아. 그럼요. 할 만큼 하고 와서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존나 굴리면 됩니다. 네. 존나 굴릴 겁니다. 한 두 달치를 한 주에 다 쏟아붓는다든지 네. 싹 다. 아마 독이 다 빠지는 네네네. 덕현이 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얘가 약간 독이 올라 지금 살이 이게 좀 네. 몰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최근에 사진 모르니까. 근데 약간 그때 중간에 왔을 때 이렇게 올라 있었잖아. 그걸 일주일 만에 싹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